예, 지난 2달 동안 권역 외상센터들을 취재해온 윤정식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. 자, 이국정 교수가 저희 뉴스룸에 출연한 것이 그러니까 작년 11월이었습니다. 그때 이제 인터뷰하고 뉴스가 끝나고 다시 저하고 만나서 1시간 동안이나 하여간 열정적으로 이 얘기를 했었는데요. 관련 얘기들을. 제가 듣기로는 윤정식 기자가 처음에 찾아갔을 때 믿기 어렵습니다만은 무려 14시간을 얘기를 했다면서요. 네, 그렇습니다. 중간에 어떤 뭐 출동이나 이런 건 없었나요? 2번 출동을 했었고요. 예. 중간에 그랬지만 계속해서 말은 이어져 갔었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이제 이 교수의 어떤 이에 대한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깊어 보여서 그 당시 얘기 나올 때는 이거 굉장히 비관적이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실제로 취재해 보니까 그 이상이었다면서요. 이 2달 전 취재를 시작할 당시에는 이국종 교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. 한번 들어보시죠. 예. 정책을 끌고 나가기는 불가능할 거예요. 걔는 응급실하고 차별성이 없다는 건 가망이 없어요. 그러니까 가망이 없어요. 가망이 없다. 네. 예. 이 대형병원 응급실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외상센터를 만든 건데 이 역시 가망이 없다.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예. 그 외상센터가 중증 환자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응급실에서도 안 되는 사람들을 여기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, 원래? 이 문제의 핵심은 우리나라에는 외상 환자 전용 수가가 없다는 겁니다. 수가가 없다. 네. 예. 중증 외상 환자라는 거는 이 여러 곳을 많이 다친 환자를 얘기합니다. 예. 이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이 교통사고 등으로 이 다발성 손상, 즉 여러 곳을 다친 환자가 있습니다. 예. 이 갈비뼈를 비롯해 위와 담낭 등 장기 5곳이 파열됐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. 예. 이 경우에 의료진이 모두 수술을 해서 이 수술비를 청구를 해도 이것을 100% 돌려받기란 힘듭니다. 예. 이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이 한 번에 인정하는 수술이 2개에서 3개 정도이기 때문인데요. 예. 이 나머지는 보험료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. 그러면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중증 외상 환자는 병원 입장에서 돈이 안 들기 때문이라는 얘기 아닙니까? 네, 중증 외상의 경우에는 환자의 본인 부담률이라는 게 5에서 10%가량입니다. 예. 환자가 10%를 내고 나머지 인정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병원이 90%를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라는 겁니다. 예. 이런 구조 때문에 이 병원은 오히려 크게 다친 환자일수록 받기를 꺼려 한다는 겁니다. 예. 근데 이런 제도가 이제 애초에 만들어졌을 때는 그 취지가 있었을 것 같은데,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? 이 중증 환자도 이 단순 타박상이나 이 감기 이런 일반 환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된다. 이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입장입니다. 예.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 이 외상 환자의 수가를 따로 매긴 국가들도 있어서 이런 문제들은 거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. 예. 근데 아무리 돈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찌 보면 이제 그 권역외상센터는 마지막 보루나 마찬가지인데 다른 병원으로 이렇게 전출이라고 얘기하죠. 그러니까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한다고 하죠. 전원. 그렇게 보내버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이냐 하는 의문은 계속 남잖아요. 이 권역 외상센터 지침서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예. 여기에는 이 중증 외상 환자의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. 이렇게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. 그러네요. 그래도 전원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 병원이 복지부에 사유를 써서 내야 합니다. 예. 그중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보호자나 환자의 요청에 따랐다라는 얘기인데요. 예. 즉 여기에는 또 꼼수가 들어가 있습니다. 어떤 꼼수입니까? 앞서 기사에서도 언급이 됐었습니다마는 이 거부하려는 이 중증 외상 환자에게 이 외상센터 의료진이 대부분 저희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으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. 예. 옮기시겠습니까? 그냥 있겠습니까?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 대부분의 환자들이 여기 남겠습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죠. 예. 근데 이게 돈 문제라고 했으나 이게 정부에서 외상센터를 지을 때도 물론 지원을 하고 또 매년 인력비로 지원하는 돈이 수십억 원이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돈은 어디로 간다는 얘기입니까? 제가 아주대병원에서 이제 취재를 할 때 당시에 네. 찍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. 이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. 아주대병원이라면 이국정 교수가 있는 바로 그 병원이잖아요. 그 병원입니다. 예. 이 당시 오토바이 사고 환자가 발생을 했었고요. 예. 이 이국정 교수가 현장으로 간 사이에 소생실 모습입니다. 예. 아주대에서는 이 간호사 6명, 의사 4명, 총 10명이 한 팀으로 대기를 하게 됩니다. 예. 언제 올지 모르는 중증 외상 환자를 위해서 이런 인력 또 몇 개 팀을 상시 대기시켜 놓는 겁니다. 예. 그런데 일부 병원에서는 이런 인력을 자신들의 응급실에 투입을 하는 등 악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. 예. 그 복지부 같은 데서
이걸 뭐 관리하거나 감독하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까? 이 복지부가 돈이 그렇게 매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. 그렇습니다. 예. 이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. 권역외상센터에 대해서요. 그런데 여기에는 환자가 센터를 도착한 다음에 전문의를 몇 분 만에 만났느냐, 이게 규정이 10분인데요. 예. 그걸 지켰는지 여부를 평가를 하게는 돼 있고, 환자 응대에 대해서는 그게 전부입니다. 예. 이 문제는 평가에서 만일에 낙제점을 받는다 하더라도 센터 지정 취소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예. 해당 지역 외상센터를 아예 비워놓기보다는 부실해도 그냥 두는 게 오히려 안전하다,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예. 병원 입장에서는 배짱을 부릴 수 있는 겁니다. 아, 그렇군요. 예, 지금 어려운 취재를 저희들이 이거 뭐 계속하고 있는데 내일도 이 문제를 다루게 되죠? 내일은 좀 더 불법성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병원들이 지키지 않고 있는지 예. 좀 더 취재해서 리포트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.